비타민이 풍부한 음식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트레스 방지, 체내 조직 세포 훼손을 막아주고 결국에는 노화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내과전문 닥터K입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식단과 운동이죠. 당뇨에 좋은 식단부터 고혈압에 좋은 식단까지 다양한 식단들을 다 알아봤었는데요. 매년 최고의 식단으로 꼽히는 식단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이름만 들어도 좀 유명합니다. 지중해식 식단이에요. 자, 지중해식 식단 뭘까요? 식단 그 자체로도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록이 돼 있고 매년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고의 식단을 선정하는 US 뉴스 앤 월드 레포트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효과가 너무나 검증되어 있는 식단이에요. 자, 이 지중해식 식단 이름만 들으면 좀 막연합니다.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TV부터 인터넷까지 지중해식 식단이 좋다. 자, 어떻게 할까요? 과연 이제 이게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 생활에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자, 실제로 식단을 꾸리려고 해도 지중해식 식단에 들어있는 주된 것들이 구운 토마토, 비트 샐러드, 해산물 리조또, 식단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런 낯선 메뉴들은 거부감을 들게 합니다. 좀 매번 먹을 순 없잖아요, 리조또를. 밥을 먹어야지, 그죠? 그런데 이런 식단이 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걸까요? 우선 지중해식 식단은 그 명칭 그대로 지중해 연안 지역의 식단을 일컫는 말이고 주로 신선한 채소, 과일, 저지방 유제품, 생선 이렇게 구성됩니다. 버터 같은 동물성 지방 대신에 올리브유나 견과류 같은 식물성 지방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식물성 식품은 충분히, 올리브유, 생선, 가금류 유제품은 적당히, 와인을 소량씩 이렇게 섭취하는 식사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지중해식 식단은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 체중 감량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여러가지 만성질환과 합병증들에 대해서 예방해주게 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먼저 심장질환과 연관성을 보면 지중해식 식단은 그 속에 알파리놀렌산, 폴리페놀, 오메가3 같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우리 몸속의 혈전 형성과 심장질환, 혈관질환의 예방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식단의 주 재료인 올리브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인산이 풍부해서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심장질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자, 다이어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중해식 식단은 지방이랑 열량 섭취량은 오히려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불포화 지방산부터 몸에 좋은 영양소까지 각종 몸에 좋은 영양소들과 그로 인한 효소 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지난번에 다뤘던 다시 식단, 이 다시 식단처럼 이 지중해식 식단은 초저열량 식사처럼 단기간 했을 때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니고 장기간 했을 때 건강하게 체중 감량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 그리고 합병증들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질환자들에 있어서도 질환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정말 좋은 특징이 있어요. 자, 우측에 보이시는 발표들 외에도 다양한 그런 매체와 보고들에서 하루 1일 섭취 권장량을 넘지 않는 지중해식 식단은 비교적 높은 지방과 열량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했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완화시키는데 생선을 포함한 이런 식단 자체가 우리의 우울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중해식 식단에 풍부한 오메가3나 비타민 B 성분이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하고 정신질환의 발생을 낮춰준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식단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해서 우리의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마토뿐 아니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트레스 방지, 체내 조직 세포 훼손을 막아주고 결국에는 노화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좋은 지중해 식단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식단의 가이드라인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 식단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큰 틀이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기본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부분, 즉 이 식단의 핵심은 맨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야채, 과일, 통곡류, 올리브유가 주된 식재료예요. 이때 현미밥과 같은 경우에는 한 끼에 반 공기 정도, 파스타를 했을 때는 반 그릇 정도가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올리브유 섭취가 어떻게 보면 약간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올리브유에는 오메가 함량이 높기 때문에 중성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도 줄여줍니다. 이 올리브유를 하루에 3스푼에서 4스푼 정도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하루에 3스푼에서 4스푼을 직접적으로 섭취가 힘들기 때문에 요리할 때 쓰는 거죠, 올리브유를. 그리고 매 끼니마다 야채를 200g에서 300g 정도 섭취해 주세요. 그 중에 항산화 작용을 하는 토마토를 100g, 나머지 야채를 100g에서 200g 정도 섭취해 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가 한 끼 구성이고 그림에서 보시면 생선 같은 해산물은 적어도 주 2회
1회 정도는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붉은 고기를 즐겨 드셨던 분들은 흰색 가금류로 바꾸시는 것, 이렇게 가금류로 바꿔 먹는 것이 식단의 핵심이에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완전한 만족감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가운 내용이 있어요. 이 지중해식 식단에서는 레드 와인을 먹을 수가 있는데 남성 기준으로는 하루 2잔, 여성 기준으로는 하루 1잔이 허용이 됩니다. 간혹 이제 저포도주에 포함되어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몸에 좋다고 더 많은 양을 섭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레스베라트롤이 효과를 볼 정도면 저포도주는 하루에 수백 잔이나 수천 잔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기대는 하지 마시고 하루에 여성은 1잔, 남성은 2잔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큰 틀에서 지중해식 식단을 살펴봤는데 사실 이제 이것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과연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우측에 보이는 식단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식단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중해식 식단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큰 핵심은 다 지켜지면서 그렇게 식단이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올리브유의 향이 좀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죠. 참기름이에요. 식단을 구성하실 때 올리브유가 너무 부담스러우면 참기름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음식들에는 이 참기름이 훨씬 더 맞게 어우러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단에 써 있는 것처럼 아침에 호밀식빵 한두 조각, 연어구이 작은 토막 1개, 그리고 토마토가 들어있는 샐러드, 약간의 치즈 이렇게 드시고, 점심 때는 콩이 들어있는 현미밥, 닭가슴살 작은 토막 하나 샐러드, 그리고 이 닭가슴살 샐러드에는 녹색 채소랑 브로콜리, 아몬드 같은 걸 조금씩 더 넣어주시고, 그리고 귤 하나, 요구르트 하나 이렇게 드시고, 저녁에는 현미밥 역시나 반 공기, 그리고 삼치 생선구이 같은 것들 있죠. 아니면 역시나 닭가슴살 샐러드 한 번 더 드셔도 되고, 두부 무침이라든가 나물 무침, 그리고 와인 한 잔이나 포도주스 한 잔 이렇게 드시면 완벽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매일매일 같은 식단으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강한 음식이 뭘지 좀 고민되시는 분들은 우측에 보이시는 식단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약처에서 다양한 식단들, 그 중에서 지중해식 식단의 기본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고 질리지 않게 식단을 구성해 보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꼭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식단을 계획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올리브오일이나 견과류를 다량 먹으면 당연히 비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량 먹지 말고 적정량을 항상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임산부, 수유부, 아니면 다른 간 질환, 이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은 와인은 드시면 안 되겠죠. 포도주스로 대신하세요. 그리고 와인이나 포도주스가 심장 건강에 좋다고는 했지만 사실 다량 섭취하면 건강에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2잔, 여성은 1잔입니다. 가금류나 달걀 같은 것들은 주 3회 이하, 생선이나 해산물은 주 2회 이상 섭취하시는 거예요. 채소는 매 끼에 거의 2접시 이상 정도 반찬으로 섭취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고, 과일 같은 경우는 사과 2분의 1개나 바나나 1개, 그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면 되고요. 당연히 버터나 마가린 쓰시면 안 되고 올리브오일이나 참기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허브나 향신료를 쓰라고 돼 있어요. 왜냐? 허브나 향신료를 써야 음식의 풍미가 돋아지기 때문에 소금이나 간장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주의사항들까지 다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식단이라는 바로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식단을 구성하면 좋을지, 어떤 음식들이 거기에 맞을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식단에 포함되는 올리브유, 견과류, 생선류, 연어 이런 것들 사면 사실 이제 좀 비쌉니다. 그죠? 금액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붉은색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고기들을 줄이고 당류라든가 우리가 과자 사 먹는 것들, 이런 나쁜 음식들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거기다가 우리의 건강이 더해진다는 걸 더해보면 금액이 무섭지 않게 더할 나위 없이 가치가 높은 식단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질환의 예방뿐만 아니고 장수의 비결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중해 식단입니다. 한 번의 식단을 다 바꾸려면 역시나 너무나 어렵죠. 오랫동안 건강하게 식단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꼭 바꿔봐 주세요. 오늘 하루 한 끼라도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식사를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